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코스피 급락을 과거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폭락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모양이 닮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얼마나 빠르게 떨어졌는지,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폭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는 2020년 다우지수와 가장 가깝고 원인 구조는 2000년 나스닥과 가장 닮았습니다. 가장 먼저 핵심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락률과 하락 속도만 놓고 보면 2020년 다우지수가 가장 가깝습니다. 한국 시장 안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짧고 강한 하락 구간이 가장 비슷합니다. 다만 폭락의 원인을 보면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대가 한쪽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2000년 나스닥이 더 가깝습니다. 현재 반등은 의미가 있지만 고점에서 잃은 금액의 절반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는 같은 반등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코스피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38.6% 떨어졌습니다. 이후 저점에서 현재까지는 23.6% 올랐습니다. 그러나 고점에서 잃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회복한 비율은 37.5%입니다. 손실의 절반을 회복하려면 7,354선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강한 반등이 나온 상태이지 이전 가격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평균 회귀가 확인된 상태는 아닙니다. 화면의 점들이 서로 가까울수록 낙폭과 하락 속도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코스피와 거의 겹치는 점은 2020년 다우지수입니다. 두 시장 모두 약 27거래일 동안 37%에서 3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시장 안에서는 2008년 코스피 급락 구간이 가장 가깝습니다. 반면 1997년 외환위기는 하락폭도 더 컸고 하락 기간도 훨씬 길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급락은 숫자만 보면 외환위기형보다는 짧은 충격형에 더 가깝습니다. 화면의 왼쪽 막대는 비교적 빠르게 전고점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2020년 코스피는 저점 이후 약 4.3개월이 걸렸고 2020년 다우는 약 7.8개월이 걸렸습니다. 2008년 코스피의 짧은 급락 구간은 약 9개월이었고 1987년 다우는 약 22개월이었습니다. 오른쪽 사례는 전혀 다릅니다. 은행과 신용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기술주 거품의 실적 기반이 사라지면 복구 기간은 몇 년에서 수십 년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선들은 저점을 0으로 놓고 이전 고점을 100으로 놓은 회복률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약 한 달 만에 손실의 37.5%를 회복했습니다. 초기 속도만 보면 상당히 빠릅니다. 하지만 1987년 다우도 폭락 직후 이틀 동안 손실을 크게 되찾은 뒤 오랫동안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면 2020년 코스피는 4달 남짓한 기간에 곧바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첫 반등의 크기보다 이후에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블랙 먼데이 저점을 0으로 놓고 이전 고점을 100으로 놓은 것입니다. 폭락 뒤 이틀 만에 손실의 약 29%를 회복했지만 한 달 뒤에는 회복률이 다시 17.8%로 낮아졌습니다. 6달 뒤에도 약 26%에 불과했고 1년 뒤에는 40.5%였습니다. 전고점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저점 이후 약 22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급락 뒤 평균 회귀가 나타나더라도 경로는 매우 거칠고 긴 횡보를 동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의 흐름은 1987년 폭락이 왜 그렇게 빨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주가가 내려가자 손실을 제한하려던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 선물을 더 팔았습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지자 차익 거래가 현물 매도로 이어졌고 주문과 결제 시스템까지 압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업 실적과 은행 시스템이 함께 무너진 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장기 대공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황색 선은 2008년 가을 코스피의 짧은 급락 구간입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불과 20거래일 동안 37.5% 떨어졌고 그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데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올해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당시 전체 금융위기를 보면 코스피는 이전 장기 고점에서 약 5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은행과 신용시장이 흔들리는 동안 추가 하락 위험이 계속됐기 때문에 단기 경로만 떼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의 초록색 선과 보라색 선은 2020년 코로나 충격 이후의 회복입니다. 코스피는 약 4.3개월 만에 급락 직전 가격을 되찾았고 다우지수는 약 7.8개월이 걸렸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외부 충격이 원인이었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동시에 지원했습니다. 기업의 장기 수익 기반이 완전히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이 불확실성을 줄이자 가격도 빠르게 되돌아왔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이 경로를 따르려면 반도체 실적 전망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 선은 외환위기 당시 코스피입니다. 첫 저점까지 약 55% 넘게 떨어진 뒤 2달 반 정도 동안 63% 넘게 반등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위기가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 유동성과 기업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다시 이전 저점보다 낮아졌고 위기 전 고점 대비 약 65% 하락했습니다. 이런 경로가 바로 2차 하락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이 사례와 달라지려면 환율과 신용시장, 그리고 기업 이익이 안정돼 있어야 합니다. 화면의 빨간 선은 1929년 대폭락 뒤 3년 동안의 다우지수입니다. 첫 저점에서 이듬해 봄까지 약 48%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부실과 통화 수축과 실물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반등분을 모두 반납했고 결국 고점 대비 약 89%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종 저점에서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데도 22년 넘게 걸렸습니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평균 회귀가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황색 선은 2000년 기술주 거품이 꺼진 뒤의 나스닥입니다. 첫 2달 반 동안 약 37% 떨어진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약 27%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의 이익과 현금 흐름이 시장 기대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하락은 다시 시작됐고 최종 낙폭은 약 78%에 이르렀습니다. 이전 고점을 되찾은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올해 코스피도 반도체 기대와 투자 지속성 논쟁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원인 구조가 가장 비슷한 사례입니다. 화면의 왼쪽은 시장 안의 유동성과 주문 구조가 급락을 증폭시키는 경우를 상징합니다. 이런 충격은 중앙은행과 거래제도가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면 비교적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기업 이익과 신용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격이 잠시 반등해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코스피는 한쪽으로만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기대가 낮아지는 근본적인 재평가와 레버리지 상품의 기계적인 매도가 동시에 작용한 혼합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화면의 표는 폭락 원인을 5가지 사례와 비교한 것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기술주 집중이 높고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기계적 매도도 강했습니다. 기술주 기대가 앞서갔다는 점에서는 2000년 나스닥이 가장 가깝습니다. 가격 하락이 추가 매도를 부른다는 점에서는 1987년과 닮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997년이나 2008년처럼 외환과 은행 신용이 무너진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업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가 두 경로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화면에는 앞으로 가능한 3가지 경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7354선을 넘어서고 반도체 이익 전망과 시장 참여 폭이 함께 좋아지면 2008년이나 2020년처럼 빠른 회복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저점과 절반 회복선 사이를 오가면 1987년처럼 긴 횡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5594 저점을 다시 깨는 것입니다. 이때 실적 추정과 환율과 신용시장까지 나빠진다면 단순 조정이 아니라 2차 하락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4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는 가격입니다. 손실의 절반을 회복하는 선 위에 안착하는지와 최근 저점을 지키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이동평균과 고점과 저점이 함께 높아지는지 확인합니다. 셋째는 반도체 두 종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승 종목이 넓어지는지 봅니다. 넷째는 기업 이익과 외국인 수급과 환율과 신용시장과 레버리지 청산을 함께 점검합니다. 현재 결론은 강한 1차 반등이며 평균회기는 진행 중이지만 전고점 복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